여성을 위한 변호사 이태영, 출판사 길버스쿨. 나는 1914년 평안북도 운산에서 이남 일녀중 막내로 태어났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집안 형편이 좋지 못했지. 내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어. 하루는 어떤 일본 아이가 우리나라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서 내가 말했지. 우리나라가 일본 땅이라고? 말도 안 돼. 당장 너희 나라로 돌아가. 그 바람에 나는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 가기도 했단다. 이렇게 나는 어려서부터 무척 야무지고 옳지 못한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성격이었어. 내가 어렸을 때 다른 집은 딸들은 학교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달랐지. 아들, 딸 구별하지 않으셨어. 나는 어머니 덕분에 학교에 다닐 수 있었지.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어머니께서 혼잣말 하시는 것을 들었어. 공부해야 할 아들은 초저녁부터 자는데 공부 안 해도 되는 딸은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는구나. 나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서운해서 어머니께 처음으로 대들었어. 딸은 공부 안 해도 된다고요? 아들만 공부하라는 법이 어딨어요? 태영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오빠가 공부를 안 해서 속상해서 한 말이야.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 어머니께서는 무척 미안해 하셨어. 나는 어른들이 아들만 귀하고 딸은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해서 웅변대회에 나가 내 생각을 당당하게 말했어. 그날 큰오빠가 말했어. 태영아, 너의 당당한 모습에 놀랐어. 너는 커서 변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변호사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죄가 없을 때 그것을 대신 밝혀주는 사람이야. 나는 그 말을 듣고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지. 나는 열심히 공부했어. 그런데 변호사가 되려면 법학을 배워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여자가 법학을 배울 곳이 없었어. 나는 우선 대학에 들어가 가정과 사회에 대해 공부하기로 했어. 그래서 1932년 이화여자전문대학에 입학했어. 그런데 2학년 때 법학 수업이 생긴 거야. 그때부터 나는 법학까지 공부하느라 무척 바빴지. 너무 바빠 학교 안을 뛰어다녀서 축지법 쓰는 아이라는 별명도 붙었어. 1936년 졸업을 한 뒤에는 선생님이 되었어. 학생들을 가르치며 돈을 번 뒤 외국에 가서 법학 공부를 계속할 생각이었지.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 독립운동을 하는 가난한 청년과 결혼했거든. 남편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나는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해야 했어. 그래서 선생님을 그만두고 누비 이불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지. 이불 사세요. 누비 이불 사세요. 나는 밤새 누비 이불을 만들고 아침이 되면 이곳저곳을 다니며 팔았어. 그러던 어느 날 이불을 팔러 가다가 이화여자전문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을 만났어. 법관이 되겠다던 태영이도 별 수 없구나. 나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결심했어. 힘들지만 일하면서 공부도 하기로 말이야. 그리고 그날부터 법학책을 보면서 이불을 만들었어. 1945년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았어. 남편도 감옥에서 풀려났지. 남편은 나라에서 중요한 일을 하게 되어 경성으로 떠났어. 그리고 얼마 뒤 나에게 편지를 보냈어. 이제부터는 당신이 원하던 법학 공부를 해요. 나도 힘껏 돕겠소. 나는 눈물을 흘렸어. 남편의 마음에 감동했고 공부만 할 수 있어서 몹시 기뻤지. 나는 누비입을 파는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법학 공부를 했어. 정말 열심히 공부했지. 1946년 드디어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에 합격했어.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법과 대학생이 된 거야. 그때 나는 아이가 넷이나 되는 33살의 아줌마였어. 나는 법학대학에서 공부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어. 공부하랴 아이 키우랴 힘들었지만 말이야. 여자가 법 공부해서 뭐하냐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상관하지 않았어. 오로지 법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1950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어. 졸업을 한 뒤에는 법관이 되기 위해 사법시험을 봤어. 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 공부만 했는데도 첫 번째 시험에서 떨어졌어.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았어. 다시 한번 더 용기를 냈지. 두 번째 시험을 치르던 날이었어. 한 학생이 다가와 나에게 물었어. 덥지 않으세요? 그러고 보니 다른 사람들은 모두 여름옷을 입고 있는데 나만 겨울옷을 입고 있었어. 공부만 하느라 여름이 된 줄도 몰랐던 거야. 그렇게 노력한 덕분에 1952년에 당당히 사법시험에 합격했어. 세상에 여자가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군요. 애가 넷이나 있는 주부래요. 사람들은 우리나라 최초로 사법시험에서 여자 합격생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 사법시험에 합격한 나는 판사가 되고 싶었어. 하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판사가 될 수 없었지. 나는 몹시 실망스럽고 화가 났어. 변호사가 되자. 그래서 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여성들을 돕자. 1953년 나는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변호사가 되었어. 집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자 기다렸다는 듯 억울한 사연을 가진 여성들이 몰려왔지. 아들을 낳지 못해 구박만 받다 쫓겨났어요. 남편에게 진짜 부인이 따로 있었어요. 나는 여성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 1956년에는 여성들을 위한 법률 사무소를 열었어. 얼마 뒤 안씨성을 가진 부인이 나를 찾아왔어. 남편이 저와 이혼을 하려고 누명을 씌웠어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자식과 재산을 빼앗기고 여자인 저만 쫓겨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혼을 하면 남편만 자식을 키울 수 있었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벌어서 재산을 모았더라도 무조건 남편의 것으로만 인정됐어. 그리고 딸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지도 못했지. 이 모든 게 가족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야. 나는 억울한 처지에 있는 안씨 부인을 도와주기로 했어. 많은 여성이 재판에 관심을 가졌어. 법정까지 나와 안씨 부인을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었지. 마침내 판결이 났어. 안씨 부인은 무죄입니다. 순간 법정에 있던 모든 여성이 만세를 불렀어. 안씨 부인 만세! 이태영 만세! 나는 기쁘기도 했지만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 이 재판에서 이겼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야. 법을 바꾸지 않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여성은 계속 생길 거야. 여성을 차별하는 법이 여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던 거지. 나는 여성을 차별하는 가족법을 바꾸기로 노력했어. 전국을 돌아다니며 가족법 개정에 대한 강연을 하였고 신문에 글도 썼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에 나가 가족법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설명하기도 했어. 이제 막 변호사가 된 사람이 그것도 여자가 법을 고치려고 하다니 제정신이 아니군. 많은 사람이 가족법 개정을 반대했어. 특히 남자들의 반대가 심했지.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난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어.
여성들만의 공간을 만드는 거지. 여성의 힘을 하나로 모을 공간이 필요해요. 나는 건물을 지을 벽돌값을 모으는 운동을 시작했어. 많은 여성의 도움으로 1976년에 여성 백인회관을 세울 수 있었어. 그리고 1977년 19년의 노력한 끝에 드디어 가족법이 개정되었어. 나는 호주제를 폐지하려고도 노력했어. 호주제는 남자들만 집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제도야. 하지만 나는 호주제가 없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 내가 1998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야. 그런데 내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니었어. 다른 사람들이 계속 노력한 덕분에 2005년에 호주제가 없어졌거든. 난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은 반드시 해내기 위해 노력했어. 너희도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봐. 의지가 있다면 꼭 이룰 수 있을 거야. 너희들을 응원할게.